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AKA 부류막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6mm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웅입니다. 예. 아, 오늘도 다들 프리하네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몇 개 안 찍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찍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8개 정도는 지웅이가 아마 이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단벌 신사. 진짜 난 너무, 단벌 신사. 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멋있어서 그래. 아, 그래? 탐나서 그래, 탐나서. 아니 뭐 여기 뭐 여자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지웅이 루틴이 있대. 루틴이. 아, 일요일에는 이 옷을 입어줘야 딱 되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무조건 추리니. 그렇지. 그러네. 그럴 수 있네. 무조건 편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우리 형은 또 갑자기 수염을 기르네. 네. 기른 게 아니라 그냥 못 자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진짜요? 그러면 기른다는 거죠. 왜? 한번 그냥 갑자기 왜? 요 아래 이제 약간 그 우리 덕화 형님. 힙합 덕화 형님. 추태를 부리네. 그래 이 형 왜 나이 먹고. 이러지? 아니 음. 젊었을 때는 수염 좀 밀고 다니고 나이 먹었으니까 근엄하게 아. 수염도 기르고 뭐 보여줄 사람 따로 없으니까.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 네. 그치. 그냥 이렇게 가려두고 다닙니다. 사실 그냥 저도 개인적인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진짜? 면도. 왜냐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 면도할 마스크 쓰고 필요가 다니니까. 없어. 사실 면도 너무 귀찮잖아. 사실. 그래. 나도. 네. 그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그래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좀 근황을 이걸로 대신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저는 어. 요즘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왜? 쓸데없이? 그냥 일이 너무 많아. 아, 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 일 만들어서 하던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피곤한 스타일이지. 그거를 넘어서서 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맞나 싶은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아래 직원을 가만히 안 두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야, 이 형은 아래 직원을 가만히 두고 지가 괜히 더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야. 지가. 아 그래? 아니 나는 자주 날 뭘 시키던데. 그러니까 너 같은 친구들은 시켜줘야 되고 왜냐면 약간- 안 시키면은 약간 영원히 안 해. 약간 나 게으른 천재 같은 과라서. 저는 뭐 그냥 늘상 똑같이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직 잘리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요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근데 요새 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저런.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살짝 무리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 무게를 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군요. 나아지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일주일을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잡이가 바로 접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할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 어렵다. 상당히 오늘 어렵습니다. 무슨 수학의 정석인가요? 오늘요. 네, 오늘 약간 수학의 정성 상편. 그렇죠.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그렇게 막 영화 막 보는 거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 약간 좀 진입 장벽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아. 이것도 팬이 많아요. 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의견이 굉장히 이제 뭔가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다루기 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예. 그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늘은
해리포터를 약간 좀 뭔가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해리포터 입문자 이거 알고 가면 약간 좀 괜찮지 않나? 약간 이런. 약간 입덕 가이드. 약간 뭐 그런 느낌. 우리 좀 이야기를 해리포터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딱 그런 포지션이에요. 사실 우리가 해리포터 세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랑 저랑 이제 지웅이가 초등학교 막 5,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 즈음에 해리포터가 나왔어요. 진짜? 맞아. 그렇게 오래됐어? 2003년에 나왔기 때문에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돌이 2003년? 월드컵 다음 해네. 그치 그럼 내가 중3 때인데? 중3 때? 응.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내가 중2 때 열렸거든. 그렇구나. 이 바보. 아무튼 그 즈음에 나와가지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이 처음에 딱 CGV가 처음 생겨가지고 난생 처음 본 영화가 해리포터예요. 진짜? 네,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해리포터. 태어나서 영화관 가서? 영화관 가서. 첫 영화가? 그치. 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약간 해리포터 세대일 수도 있어 우리가. 약간 이게 지방에는 영화관의 보급이 약간 늦어져. 네? 네? 네 맞아요. 그때는 거의 뭐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막 네. 그 천막에서 모여서 봤나요 혹시 지방에서? 아니 말 타고 다녔어요. 네. 그래? 네. 자 아무튼 뭐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 해리포터 세대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해리포터를 보지 않았어. 쭉 안 보다가 이때 지금에 와서야 해리포터 한번 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해리포터를 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혹은 뭐 이거 해리포터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도 해리포터를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해리포터에 뭐 관심을 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좀 유용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해리포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러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할 거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들 해리포터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숙사가 있죠. 해리포터에는 대단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그걸 해야겠죠. 해리포터의 개괄적인 이제 뭔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자 때는 이제 1900년대 초반, 약간 20년대 즈음에 마법사의 어머니와 그리고 머글. 해리포터 세계에서는 이제 인간을 머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머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마법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막 마법의 능력 쓰니까 이 친구를 막 뭔가 좀 따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나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애들한테 좀 약간 왕따 같은 걸 좀 당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대부분의 애들은 그때 뭔가 마음에 충격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세상은 나한테 왜 이러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좀 달라요. 이 아이는 그걸로 얘네들을 지배합니다. 진짜? 그 마법의 힘으로. 정신지배? 그런 약간 막 자기를 뭐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고아원의 한 켠에 이제 약간 뭔가 격리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이런 어둠의 마법에 이제 눈을 뜨고 이 어둠의 마법의 힘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 권력을 좀 뭔가 갖고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해리포터죠.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볼드모트라는 아이입니다. 볼드모트라고 불리는 이제 톰 리들이라고 하는 아이죠. 후에 볼드모트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덤블도어라는 그 교수님, 이 보살핌은 아니고 아무튼 뭔가 그런, 그러니까 너와 같은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그와트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데 이제 그런 어둠의 마법에 이제 막 점점 눈을 뜨고 불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찾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악독한 행동을 해 오면서 그런 머글 사회와 마법사 사회에 굉장히 이제 뭔가 악명을 막 떨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언이 하나 들려옵니다. 7월 경에 어느 7월 경에 이제 볼드모트라는 악의 왕을 이제 뭔가 처단할 심판의 아이가 영웅이 탄생한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을 볼드모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아이를 찾아가게 되죠, 볼드모트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살인 저주의 마법을 갈기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아이가 이걸 받아쳤네? 그래가지고 볼드모트가 죽었네? 그렇게 끝나나요? 네. 그런데 그럼 그 아이가 바로 해리포터죠. 네. 그래서 볼드모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근데 볼드모트는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사의 몸을 갖기 위한 뭔가 갖가지 방법에 노력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드모트가 육체는 전부 소멸됐지만 자기의 육체를 이제 곳곳에 이제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자기가 완전하게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육체는 소실됐지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정신은 어디에 좀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볼드모트를 이제 추종했던 죽음을 먹는 자라고 하는 이런 추종자들도 이제 뭔가 그 마법사 세계의 이제 뭔가 재판부인 이제 마법부에 이제 뭔가 재판을 받게 되고 전부 다 이제 뭐 아즈카반이라는 이제 감옥에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서 이 마법사 세계가 좀 이제 뭔가 평화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는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어느덧 11살이 되어서 이제 호그와트로 입학을 하게 되고 그 해리포터가 입학을 할 즈음 이제 볼드모트가 뭐가 부활을 암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드모트는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볼드모트와 해리포터의 약간 어떻게 보면 대결,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약간 뭔가 전체적인 약간 뭔가 개괄적인 줄거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 아기 때 공격을 받아서 생긴 그 상처가 그 상처인가요? 그렇죠. 그 이마에 있는 그렇지. 번개 모양. 하트 모양 아니야? 하트 모양이면 너무 귀엽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해리포터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런 개략적인 줄거리만으로 이런 높은 진입장벽을 어떻게 깰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7편? 8편? 8편이죠.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와 진짜 많다. 영화 정확하게 얘기하면 7편이고 그렇죠. 7편에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있으면서 그치. 영화로는 총 8편의 영화가 네. 지금 나왔죠. 이런 거를 막 스토리적인 면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를 알고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유명한 스토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약간 뭔가 딱히 손이 안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좀 게임같이 접근하는 거야. 해리포터 자체를. 우리 약간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직업 정하고 뭔가 캐릭터 막 만들어가지고 막 퀘스트 깨고 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해리포터에는 호그와트라는 학교가 있고 그 호그와트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를 조금만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두 기숙사는 알고 있어요. 뭐냐? 그리핀도르와 이제 슬리데린이라는 기숙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 4개. 총 4개의 기숙사가 있어요. 후플푸프라는 기숙사와 그리고 레번클로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의 기숙사는 이 그
그 옛날에 고대 이제 호그와트라는 그 학교를 설립했던 4명의 이제 위대한 마법사의 이름을 딴 그 기숙사 4가지 이름이거든요. 예. 그 창립자의 그렇죠. 창립자의 이름입니다. 어, 네. 그래서 뭐 고드릭 그리핀도르, 뭐 살라자르 슬리데린, 네. 그리고 뭐 헬가 후플푸프, 그리고 로에나 레번클로. 이름 멋있다. 예. 작가도 참 힘들 거야 이런 이름 짓는 거.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진짜 전설적인 이름 같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전설적인 이름 같아. 그래서 이 네 기숙사들은 각자의 그런 기숙사 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리핀도르는 이 뭐 아이의 뭐 용기를 가장 좀 큰 그런 걸로 보고, 그리고 뭐 슬리데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성공과 야심과 진취적인 아이들 굉장히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고, 그리고 이제 후플푸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그런 공평, 평등, 정의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리고 레번클로 같은 경우에는 지식 약간 이런 느낌, 창의 약간 학구파 이런 스타일. 그런 친구들을 뽑게 돼요. 약간 이게 약간 좀 심리 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약간 MBTI 같은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들어가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얘기해주는 분류 모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잠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난다. 네. 그 장면은. 그 분류 모자에 그 창립자 4명이 이제 자신의 사상을 조금씩 넣어놔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분류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상 검증을 해야 되니까. 사상 검증 그래서 자기의 그런 걸 조금씩 그 중요하지 사상 검증. 모자에 넣어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이제 새로 입학한 이제 신입생들한테 딱 씌워주면은 이제 그 모자가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해주죠. 그럼 그 모자는 절대 실수가 없나요? 그 모자는 실수는 없지만 고민은 합니다. 아 그래? 이게 약간 좀 이것도 그런 게 있는 게, 그 친구들한테 모자 거리라는 이제 별명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자 뭐? 모자 거리. 모자 거리? 예. 아.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씌워놨는데 얘가 용기도 있고 굉장히 근데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탐닉도 굉장히 되게 뭔가 즐겨하는 것 같은데 약간 하면서 얘를 어디에 보내지?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얘가 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제 모자거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간 놀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모자거리였던 이제 학생이 맥고나걸 교수.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닐까봐 못 하고 있었어. 나 맥도날드인가? 그래서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 시절에 이제 그 모자를 딱 쓰고 모자가 한참 고민했다고 해요. 얘를 그리핀도르로 보내야 하나 레번클로로 보내야 하나. 그리핀도르 10세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사상 검증할 때 욕해봐. 그리핀도르 욕해봐. 좀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 약간 그 기숙사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 학생들이 또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잖아요. 그 기숙사를 대변하는 학생들이. 그럼 그 학생 그 특징을 좀 알고 보면은 그 학생들의 성격이 좀 개괄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상당히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좀 통틀어서. 그럼 그 유명한 말포이는 어딘가요? 입 닥쳐 말포이는 이제 말포이는 모자를 쓰기도 전에 모자가 얘기해줘요. 슬리데린이라고. 아예 닫기도 전에. 싫었나 보다 모자도. 근데 그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슬리데린은 뭐라 그랬죠? 슬리데린은 야망가. 약간 좀 야망가. 약간 정치 스타일이야. 약간 정치가 스타일. 그렇지. 그치. 자, 이 말을 비루어서 딱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훌륭한 내가 그 브릿지가 됐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리포터에는 그리고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여러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 가문 안에서의 좀 더 대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순혈주의와 이제 약간 뭔가 순혈주의가 아닌 약간 뭔가 다른 사람들과 혼혈주의. 이 혼혈이 뭐 주의라고 해야 되나? 혼혈도 약간 뭔가 포용해야 된다. 개방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 가문들 간의 대립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유명한 가문은 뭐 알겠지만 뭐 포터 가문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인공 가문이라고 보는 이제 아빠 제임스 포터로 해서 해리 포터. 일단 포터라는 가문이 일단 있고, 근데 사실은 포터 가문보다도
더 유명하고 대립구도를 강하게 띄는 가문 두 가지만 딱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이제 아까 지훈이가 얘기해줬던 말포이. 말포이 닥쳐 가문. 말포이. 음. 말포이 가문과 그리고 하나는 위즐리. 론 위즐리. 그렇죠. 위즐리 가문. 이 두 가문이 상당히 이제 대립구도입니다. 네. 왜냐면 말포이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한 23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 해리포터 세계관 안에. 근데 그 신성한 23가문 안에 위즐리 가문도 포함이 되고 말포이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수녀를 굉장히 뭔가 좀 나아가는 수녀주의 사상이 좀 뭔가 좀 핵인 그런 가문들인데 여기서 말포이 가문은 아직도 굉장히 막 우리는 순혈이다. 우리는 순혈이다. 순혈 마법사들만이 마법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혈 마법사라는 게 마법사와 마법사의 자식인 거죠. 근데 이제 위즐리 가문은 달라요. 위즐리 가문은 이제 약간 뭔가 다 보면은 영화 내에서 보면 위즐리 가문이 난 솔직히 위즐리 가문이 주인공 같아. 영화를 보면. 그래요? 네. 거의 뭐 그렇긴 하죠. 포터는 가문이 안 나오니까. 약간 뭔가 위즐리 가문 우리가 론 위즐리로 대변이 되는 이제 위즐리 가문은 해리포터와 좀 약간 되게 많이 좀 친하기도 하고 해리포터가 제일 처음 사귄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론이.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약간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형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하니까 불우한 애를 많이 도와주러 많이 나오죠. 영화 내에서도. 근데 그래서 보니 근데 사실 집안이 그렇게 빵빵하지도 않아요. 순혈 23가문 중에 한 가문인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그 중에서도 이제 배척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법부, 그러니까 마법사들도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뭐 정부도 있을 거고, 뭐 그들만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마법부라는 부서 안에서 약간 좀 뭔가 그런 먹을 관련 업무를 하는 쪽으로 배정이 되면은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는데 거기가 약간 되게 박봉으로 유명해. 좌천되는 거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박봉이야?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좀 약간 좀 꼬질꼬질하고 그렇지만 온정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의 가문으로 나와요. 되게 좀 약간 뭔가 좀 정이 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문이 제가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문들이 있어요. 뭐 블랙 가문, 레스트랭 가문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의 특징들이 또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리포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보다가 저 친구 약간 조금 정이 가는데 싶으면 그 가문을 또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런 가문이고 이 가문이 약간 이런 역사적인 뭐 좀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무 위키. 그래, 맞아. 나무 위키에 가면 진짜 있을 것 같긴 하다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런 거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작성하지만 그 원래대로는 그 작가 롤링 작가가 롤링 작가가 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게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청난 세계관이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해리포터는 좀 가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재미있는 시리즈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소설 약간 이런 것들에는 필연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립구도. 네. 대립구도. 그래서 해리포터에는 전 배드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역시 애들 영화라. 그거는 다 다음 정도의 죽음. 해서 해리포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들 그리고 멋진 대립구도가 있어요. 근데 이 대립구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대립구도는 볼드모트와 해리포터 이 대립구도가 있죠. 이제 가장 메인인 대립구도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이름을 대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런 대립구도들도 있어요. 일단 마법사 세계와 머글 사회의 대립구도가 일단은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그 머글 옛날 그게 또 이게 조금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 고대까지는 아니고 한 1900년대 초반 때는 그 머글들이 마법사를 사냥하면서 굉장히 탄압했던
시기가 있어요. 음. 예.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이제 그쵸.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탄압하고 얘네들을 뭔가 마법 지팡이를 뺏고 약간 마녀사냥 같은 그런 맞죠.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해리포터의 그런 스핀오프 작품인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그쪽에서부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렇죠. 그치. 그런 대립이 일단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아까 제가 아까 말했던 뭐런 순혈주의와 그런 뭔가 화합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뭐 순혈주의, 약간 화합주의, 약간 이런 식의 대립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대립이 있어요. 그 마법부 내에서도 정부와 이제 뭔가 학생들, 그러니까 마법부와 호그와트에도 대립이 또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뭔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대립 구도의 형태가 이 시리즈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투영해 볼 수 있는 느낌도 있다는 거죠. 이 판타지 영화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화로 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대립구도가 있었구나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하나로 이렇게 또 딱 맞춰지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해리포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템빨이 있습니다. 아이템빨. 네. 해리포터에는 템빨이 있어. 아까 전에 지웅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질. 그치. 게임은 현질이지. 현질이 있어요. 템빨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템빨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뭐 빗자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님부스 막 처음에 이제 1편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뭐 님부스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빗자루인데 굉장히 빠른 빗자루예요. 근데 빠른 빗자루, 예. 스포츠카 같은. 그러니까 이 빗자루라는 게 그 어떤 그 빗자루의 차이가 네. 뭐 브랜드별로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재료별로 뭐가 다른 건가 뭐? 그 브랜드도 같은 그 있나요? 브랜드까지는 모르겠는데 적토마 같은 게 있는 거지. 말 중에. 나는 그 기억이 좀 나는 게 그 이제 해리포터가 무슨 이렇게 마법봉이 뭐라 그러지? 스틱 마법봉? 매직 스틱이요. 매직 스틱. 그거를 이제 사러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벽면에 엄청 많은 그게 막 꽂혀 있고 거기서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 마법봉 같은 그런 마법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드는 이제 장인이 있어요. 맞아. 마법 지팡이를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마다 그 약간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립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료, 그다음에 뭐 소재, 약간 이런 것들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런던에 있는 지팡이 판매소의 그 장인 그분은 하나도 똑같은 지팡이 없어 세상에. 그 사람이 만든 지팡이는. 진짜 약간 천재네.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쓰는 사용자 있잖아요. 그 사용자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저씨예요. 되게 좋은 재료, 막 용의 심지, 뭔가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지팡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템빨일 수도 있고 비싸겠지. 비싸겠죠.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님부스, 그 빗자루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내에서도 그 사회 내에서도 역시 스포츠가 있습니다. 퀴디치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가 있는데 퀴디치라는 스포츠는 이제 뭐 학생부도 있고 뭐 프로리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그가 뭐냐면 이제 빗자루를 타고 이제 뭔가 공을 뭐 골대에 집어넣는데 그걸 뭐 방해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럭비랑 축구랑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빗자루 타고 하는. 럭비의 느낌이 좀 강하죠.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맞아. 그 약간 터치다운 느낌의 골인 거라서.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를 할 때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빗자루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 빗자루가 막 중요한데 그 님부스라는 빗자루가 막 엄청 빠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해리가 이제 뭐 작중 중반 후반쯤에 가면은 뭐 파이어볼트라는 빗자루도 하나 뭐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빗자루 역시도 일종의 뭐 템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딱 키리치 경기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말포이가 아빠 쫄라가지고 아빠 나도 아이템 이러면서 자기도 뭐 하나 얻어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죽음의 성물이 있죠. 죽음의 성물이라는 아이템은 저 해리포터 세계관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에피소드도 있는 거죠.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게 뭐 아까 형이 말했던 뭐 딱총나무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활의 돌. 투망? 죽음의 성물이 그 딱 3개. 이 성물이 딱 3개죠. 전설로 내려오는 리니지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 텐데 투망. 투망? 전혀 모르겠네. 죽음의 성물이 그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성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얘기하면 좀 얘기하면 좀 더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제 어떤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성물 3가지를 받는 이제 뭐 형제의 사건이 있는데 엑스칼리버 같은 거야. 맞아, 전설로 내려오는 어떤 3가지의 진짜 전설적인 무기가 있는 거지. 맞아요. 템이. 그래서 뭐 마지막에 결국 그 딱총나무 지팡이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누가 이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아이템들이 행방이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 아이템이 뜬금없이 이 친구한테 갔느냐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이거 좀 구미가 당기는데 약간 이런 맛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해리포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이거 재밌다 했는데 위자딩 월드라고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회원가입 뭐 하는 게 제가 간단한 회원가입 하면서 하면은 내 기숙사가 어딘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내 기숙사가 어딘지 그리고 나의 수호 동물이 뭔지 그리고 내 지팡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심리 테스트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 해리포터의 공식 사이트예요. 쪽으로 네, 하는 맞아요. 신기하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아까 전에 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숙사마다의 특징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기숙사일 것 같아. 약간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저는 딱 엉뚱한 거 나오고. 뭐 나왔어요? 그래서 저요? 볼드모트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근데 보면은 약간 이거 입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 뭐지? 그 기숙사 노란색 있는 기숙사인가요? 그 기숙사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저는 약간 해봤는데 저는 후플푸프가 나오더라고요. 후플푸프. 네. 또 좋은 것만. 후플푸프가 뭐지? 지식인. 아니야. 후플푸프 정의. 정의. 저는 그래서 후플푸프가 나와가지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후플푸프에 또 저희 또 뉴트 스캐맨더 우리 선배님 계십니다. 그렇죠. 신비한 동물사전의 주인공이 그 출신이죠.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형은 왠지 했었어요. 저는 예전에. 진짜 형 뭐 나왔어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전의 형이랑 지금의 형이랑 좀 다르잖아. 다르지 않을 때 했어요. 그래?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네. 했구나. 슬리 아니면 그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뭔가 제가 아는 형은 왠지 레번클로 같아요. 레번클로? 지식인이요? 지식인인데, 그러니까 멍청해. 레번클로는 근데 지식이 막 풍부해서 뽑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뭐 하나에 뭐 깊이 몰두하는 성격, 약간 이러면은 뽑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레번클로의 학생 중에 그 레번클로를 대표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또라이로 나와요. 약간 좀 매기는 건가요 이거? 지금? 아무튼 이런 식의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디테일한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해리포터라는 시리즈를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게임하는 것처럼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시국에 적절하죠.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가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네. 맞아요. 5일인가 쉬던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냥 그때 살 거 없을 때 몰아보면 되겠네. 그치, 그때 보시는 거 저도 일주일 만에 다 봤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게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이게 여담인데 네. 그 저는 1편, 2편이 다시 보려니까 1편, 2편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옛날 거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1편, 2편 되게 재미없게 보는데 꾸역꾸역 보다가 3편을 봤는데 3편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3편이 뭐야? 아즈카반의 죄수. 아즈카반의 죄수. 거기서 포텐이 터졌죠. 어떻게 보면 거의. 나는 그 밖에 그 해외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인가? 디즈니에 없을걸? 유니버설에 디즈니 있을걸? 아니야? 유니버설에. 거기를 난 좀 가보고 싶네. 거기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거 나도 가보고 싶다. 홍대에 되게 작게 해놨대요. 맞아. 홍대에 그거 있어요. 아니 나는 유니버셜 가고 싶다고. 사대주의예요? 네. 아 네. 저 미국 것만 입어요 지금. 옷도 다 미국 거예요. 그러네. 형님 국가. 네. 그래서 약간 근데 그래서 제가 3편이 재밌었던 이유가 막 엄청 스토리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막 앞에서 약간 좀 살살 흘리는 걸 뒤에서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싹 이렇게 회수하는 느낌이 이건 이때 당시에 이 영화가 나왔으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재밌게 약간 봤어요. 무대가 딱 커지는 시점이지 이기도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전에 학교에서 대부분 뭔가 이루어지고 그랬다가 그렇기도 하고 형 말처럼 세계관이 조금 커지는 이유가 이제 아즈카반이라는 이제 정부기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법부에 정부기관이 있다. 이 마법 세계가 좀 크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시리우스 블랙? 예. 심각한 검은색? 네 맞습니다. 저런 시리우스? 시리어스가 아니라 시리우스 블랙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3편 감독이 네. 알폰스 쿠아론이에요. 네 알아요. 진짜? 네. 별거 다 찍었네. 그 양반.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그래비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찍으면서. 그래요? 갑자기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막 인터스텔라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거 보면. 진짜?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리포터 입덕 가이드 영상을 잠깐. 해리포터 영상 한 편으로 끝내기. 나도 해자랄? 아니야. 아무튼 이거를 해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미가 당겨요 사실 얘기만 들어도 그런 뭐 판타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책을 더 추천하긴 해 사실은. 영화보다 지금에 와서 만약에 영화를 뭐 다시 보기 한다는 것보다는 책으로 다시 보기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진입장벽이 낮지 않을까. 책이 엄청 많긴 한데 그 책이 많아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실제로 쌓아도 막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술술 익히니까 아마 편당 한 3개 정도 평균 3-4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해리포터 보시고요. 그리고 저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 틀린 거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그냥 그랜저를 받겠습니다. 네. 그랜저까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거 이렇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